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치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은 그러면 신흥국이라고 하면은 주로 중국만 하시나요? 중국이 한 70-80%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음. 한 20%는 저희가 이제 신흥국 쪽에서 뭐 인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조금 곁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보다 요즘 좀 각광받고 있지 않나요? 일단 4년 동안 비난을 받다가 네. 많은 분들 아픔을 드린 이후에 작년에 이제 관심이 싹 중국에 사라졌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해는 연초부터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뭐 AI나 이런 기술주들이 갑자기 확 급부상하면서 네. '중국이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다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초반부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에요. 4월 2일 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 네.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악영향일까요? 일단 중국은 당연히 관세 충격을 받습니다. 뭐 중국의 수출 의존도도 높고 뭐 대만이나 대한민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작년에 수출 기여도가 높았던 국가니까 현재 3월 기준으로 중국이 플러스 한 20% 정도 부과가 이미 돼서 35에서 한 40% 대미 관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호 관세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10%까지 추가로 더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때 공약을 했었던 뭐 50%까지 막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협상 전까지는 실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표면적으로 받는 뭐 성장률의 충격은 저희가 이제 뭐 0.5에서 한 0.6%까지도 가능하고 네.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협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네. 분명히 중국도 잃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에서 0.6% 정도 타격을 입는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좀 안 믿는 분도 있으시지만 작년에 발표한 성장률이 대략 5.0% 정도 와. 연간 성장을 했으니까요. 네. 5%의 성장률에서 0.5%니까 엄청 그 크네요.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걸 잃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중국이 뭐 내수 부양을 통해서 재정도 쓰고 해서 완충은 하겠지만 네. 어쨌건 관세 자체의 충격은 기술이나 내수 기업 모두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게 미국은 얼마나 중요한 시장이에요? 시장으로 본다면 수출 비중 중국의 전체 수출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2018년부터 무역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비중이 계속 떨어져서 최대 22%까지 갔었다가 네. 현재는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3%만 볼 수가 없는 게 관련된 산업들의 이제 규모가 있고 또 중국이 그 미국 비중이 이제 직접적으로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로이 목마라고 했는데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우회 수출을 하려고 전진 배치해 놓은 기지들도 있고요. 네. 또 유럽이나 아세안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게 있어서 수출에서의 미국 비중은 대략 한 15% 정도 비중이니까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규모니까 이번에 관세 부과가 중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완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미국 말고 좀 집중해야 할 시장이나 앞으로 눈길을 돌릴 만한 시장으로는 어디를 좀 보고 계신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중국이 지난 7년 동안 미국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지역의 비중이 또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1위 지역으로 떠오른 게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비중이 전체에서 한 25%까지 올라왔고요. 유럽도 미국과 예전에 비슷한 22%대에서 수요 부진으로 해서 한 18%까지 떨어졌지만 역시 유럽에도 치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요새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저희가 1대1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네. 중국이 비미국 시장에서 중앙아시아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이런 쪽에 이제 예전의 맹방들이죠. 이런 이제 지역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 이번 트럼프 2기 전략이 좀 더 포괄적이고 동맹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사실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이런 난전하에서 아마 다른 지역에 이제 본인들의 틈새를 노리고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과의 관계를 좀 더 도모해서 좀 더 이제 이쪽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래 투자를 많이 한 아세안 쪽에서
시장도 좀 가져가려는 전략을 취할 거고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나 뭐 상무부장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지역을 보면 네. 대부분 비미국 시장을 어. 이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도 사실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게 네, 숙제잖아요. 네, 6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건가요? 사실 내부적인 움직임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중국 음. 외교부도 당연히 전혀 힌트를 주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외신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음. 저희는 뭐 이 부분보다는 공개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이벤트들이 있냐, 그뭐 에이펙이라든지 네. 혹은 G20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쉽게도 당장 한 3개월 내 안에 가시적인 그 어떤 강제적으로라도 만나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탄착군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히 본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강도를 올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맞은 다음에 대응과 어떤 보복 혹은 협상이 필요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6월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예전에는 트럼프 일기 때 18, 19년에는 그냥 주인공은 너야. 그래서 이제 중국만 노렸다면 네. 지금은 어쨌건 동맹국들과 어떤 질서 재편을 하면서 본인들 제조업을 이제 확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뭐 빅딜 혹은 협상 과정은 최소한 올해 가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8, 19년에 미중 간의 빅딜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성사되는 과정까지 1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더 길진 않다고 보고요. 어. 한 6에서 9개월 정도 안에 이제 다수의 스몰 딜들을 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는 그냥 정말 2천억 달러 뭐 물건을 사줄게. 그리고 우리는 관세를 좀 깎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빅딜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기술, 환율, 금융, 뭐 무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눈높이를 중국 쪽에서 좀 맞춰주고 중국은 최대한 올해는 광대강으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복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관세를 보복하는 규모나 이런 거는 미국 대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은 이해관계가 맞는 뭐 환율이나 수입해주는 부분부터 네. 6, 7월 이후부터 조금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장 적극적으로 막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거고 네, 일단 맞아야 뭘 어떻게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상호간세 결국엔 중국도 때릴 테니까 결국엔 다른 나라들과 어떤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접촉이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18, 19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중국이 고위급의 파견이나 미국 쪽의 어떤 접선 시도 자체는 네. 조금 더 빠르고 적극적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협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물밑 접촉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곤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중국과 미국이 좀 크게 본 상황이었고 전 중국 내부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올해 이제 딥시크 이슈가 엄청 컸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중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저희가 1분기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그 증시는 홍콩 포함해서 네. 2021년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22, 23, 24년 3년 동안 네. 그냥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아픔을 저희가 드렸고 해외 주식에서는 미국만 하겠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된 것도 중국이 매력적이지도 않거니와 3년 반 정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중국 정부가 뒤에서 좀 설명 더 드리겠지만 이제는 주식을 가지고 부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서 주식을 좀 택하면서 그게 신기했어요. 네네. 저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국은 많은 예금이 은행에 이제 묵혀져 있고요. 돈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유동성 함정이 심하다 보니까 이 돈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주택 가격이나 이제 주식을 택했고요. 작년에 이런 수급 환경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빠질 때마다 중국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를 계속 받쳐준 거죠. 네. 사준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 드디어 1, 2월 달에 딥시크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기술 패권에서의 어떤 이제 양국의 어떤 실력이 이제는 조금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거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AI 테크를 그래 중국도 나쁘지 않게 하는구나를 보는 시각이 외국인에게 생겼다면 내부적으로의 의미는 딥시크로 인해서
기술이나 테크 이런 것도 좋은데 음. 민간 기업들의 약간 잠자고 있던 본능들 또 멈춰 있던 자금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저희의 이런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식물 인간이었다가 조금씩 이제 몸을 털고 움직이는 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1분기 딥시크 이슈를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좀 씨앗을 던졌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투자가 나오고 할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가운데서 그 네. 중국 주식시장 안에서 막 상장도 많이 하고 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보이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낌새를 느끼고 가장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이제 증권사들이거든요. 네. 중국의 증권사들이 최근에 IB 부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IPO라고 얘기하죠. 상장 부문이라든지 네. 또 VC 같은 투자 부문들 이런 쪽에 인력 충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작년까지 4년 동안 이제 안 좋다가 돈은 다 빠져나갔었고 주식이 먼저 이제 오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토에 이미 그러니까 상해 심천이라는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홍콩에 가서 음.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돈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냄새를 맡은 중국 증권사들이 이제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아까 잠자고 있던 본능들이 좀 깨어나고 또 업황이 바닥에 왔다는 신호 하에서 상위 기업들이 먼저 돈을 조달해야겠다. 근데 이 돈을 조달하려면 기왕이면 좀 더 많은 가치를 받고 싶기 때문에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홍콩에 가서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보셨겠지만 뭐 중국의 BYD 같은 네. 1등 전기차 업체나 또 배터리 1등 중에 CATL이나 또 중국의 뭐 굴삭기 업체 중에 싸니중공업 이런 이제 업체들이 우리 치면 이제 최우인류 대기업들이 홍콩에서 H주라고 얘기하는 홍콩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지금 선언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징후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드디어 기업들을 이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풀어준 가운데 드디어 민간이 움직이는구나를 저희가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수 움직임이 더 활발한가요? 외국인도 좀 많이 들어오는 중인가요? 사실은 최근에 2, 3월에 그 홍콩 증시나 딥시크 관련 기술주 랠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그 랠리의 그 한 7, 80%의 힘은 내부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의 자금들이 예금에서 인출돼서 ETF 투자나 또 정부 자금들이 이제 홍콩에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남아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사우스바운드 내려가는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국인보다는 한 7, 80%는 본토 자금이 주도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너무 중국 비중을 비워놨기 때문에 뭐 인도나 다른 시장을 좀 높여놓은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네. 좀 합류를 하면서 사실 지금 분위기는 내부의 자금의 힘으로 조금 끌어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중국에서도 좀 기술주들이 좀 네. 선도를 해나가는 네. 향방을 보일까요?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고 중국도 이번 3월 전인대라는 행사에서 이제 AI 플러스라는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산업에든 다 AI를 붙여서 이제 AI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걸 정부 주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민간이 이걸 따라오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많은 AI 기업들 뭐 아시는 중국의 빅테크인 알리바바나 네. 텐센트나 네디즈나 이런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2월 달에 이런 딥시크 이슈나 민영 기업 좌담회라고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직접 열었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투자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대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궤도 하에 뭐 움직일 수 있듯이 중국도 이제는 좀 투자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AI 분야에 대한 케이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가 나오는 사이클에서는 주식은 뭐 저희가 못 갈 수도 있지만 투자 쪽에서는 올해 내년이 네. 주도 산업이 역시 AI 테크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주 기업들이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또 주가가 그거에 관련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들 주가 예측이 뭐 몇 년 동안 많이 틀려서 주식보다는 관련 사이클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은 과도기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기술과 테크 기업들 AI 분야가 좀 더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네. 그 순환 주기를 네. 4단계로 나눈다고 하고 지금 그러면 초기보다는 좀 지난 네, 도입기는 지났고요. 네. 이제 AI 관련해서 응용 분야도 많고 또 전기차 로봇 이런 것도 연계가 될 테서 뭐 저희가 뭐 피지컬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야까지 친다면 지금은 4단계 중에 한 2단계 정도.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이제 버블까지 가죠. 뭐 네. 주식까지 포함해서. 근데 저희가 산업 사이클로 본다면 정책과 민관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이클이 도입부에서 조금
한 2단계 정도에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끝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도 현실성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제 1-2년 안에 목전에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2단계 정도로 보시고 중국 투자 쪽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적기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시는. 저희가 사실은 감히 뭐 미국 같이 정말 미국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7 같은 기업들이 네. 주도해서 하는 사이클이 중국도 올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미국이 일단 독점하고 있던 거를 좀 일부 가져가는 국가가 있다면 그게 중국일 수 있고요. 또 중국은 음. 자체적인 원동력이 좀 이제 투자 여력들이 있고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2-3년 더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요 신흥국 내에서 혹은 요 아시아 역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사이클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음.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뭐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청취자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 초에 양자 컴퓨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어디가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단언 미국과 음. 중국이라고 말할 수가 네. 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음. 미국만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 중국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보니까 네. 미국 못지 않더라라는 네.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장기 투자, 이건 사실 단기 투자는 네. 아니고 장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네네. 분야도 좀 각광받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산업 5개년 계획이 끝나고요. 중국도 이제 또 내년에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중국은 이 산업단에서도 청사진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관되게 좀 끌고 가는데요. 네. 올해 여름에 이제 설정하게 될 내년에 시작하는 5개년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건 역시 반도체, AI 분야, 그리고 양자 컴퓨팅, 또 클라우드나 이쪽 그 천문 우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쪽 이런 네. 쪽이 메인이 돼서요. 관련 정부 예산이나 지원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음. 뭐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좋은 건 아닌데 대장주가 아직은 없어요. 뭐 양자도 그렇고 음. 다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아직 뭔가 주도권을 가진 기업은 없으니 아. 이제 새로운 테슬라 같은 기업들 또 중국 내부적으로 제2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을 찾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특정 기업을 투자하기보다는 네. 해당 지수라든지 관련 음. 산업군들은 이제 조정을 받거나 조금 음. 어떤 등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투자하시기를 내년까지는 권고를 드리고 있죠. 올 초부터 지금까지 대략 좀 그 퍼센테이지를 네. 두면 어느 정도 올랐어요? 중국 주가 주가는?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 중국이 이제 상해 심천이라는 본토 시장이 5천 개 정도 종목이 있고요. 홍콩 시장이 같은 데서 돈은 벌지만 홍콩에 가서 상장한 3천 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생 H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홍콩이고요. 네. 일단 이번 랠리는 본토 시장은 5에서 10%밖에 연초 이후로 안 올랐고 음. 홍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에 상장한 기업들이 주로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기술 기업들, 네. 또 샤오미나 이런 이제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기업들이 홍콩에 많기 때문에 다들 갑자기 딥시크 후에 놀래서 키 맞추기를 미국과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홍콩을 찾았죠. 그래서 홍콩은 현재 조정받은 거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항생테크라고 불리는 이 기술주가 많은 지수가 네. 한 20% 정도 오. 누적으로 상승했고 한때 뭐 30%까지 갔다가 네. 조정이 좀. 계속 랠리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최근에 한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고 네. 본토는 이 랠리에서 좀 소외가 돼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상해 종합지수나 CSI 300 같이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소비주, 뭐 친환경이 같이 있는 이 지수들은 한 5에서 7% 정도 미국보단 나았습니다만 어쨌건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여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너무 죽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기업 실적들도 좋았어요? 기업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 중국이 지난 3년 반 동안 작년까지 이제 부진했던 원인이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는 유동성 함정, 즉 중국의 많은 자금이 죽어 있고 예금으로 이제 들어가서 소비 투자가 없었던 이런 문제였다면 부진했던 원인 한 축의 또 하나는 역시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기업 실적은 저희는 이제 이익 증가율이나 매출 증가율도 중요한데 네. 이제 주가와 가장 연동되는 건 ROE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자기 전분 수익률 같은 것들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마진을 버느냐를 보는데요. 이 ROE라는 데이터가 중국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2022년부터 해서 이것도 역시 한 4년 정도 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업 실적이 지금 좋냐라고 한다면 아직 아니고요. 바닥 확인은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바닥엔 온 것 같고, 그럼 중국이 올해 뭐 재정, 주식 부양,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을 할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이제 4년 만에 ROE나 마진율이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 저희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한다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항생테크나 항생지수처럼 홍콩이 먼저 기술주가 올랐는데요. 네. 이게 되게 조금 재밌는 건 저희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익 추정치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올려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가니까 부랴부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홍콩은 이미 기술주들이 이익 추정치가 한 3년 만에 가장 강하게 반등은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이어지려면 음. 전체적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진짜로 업황이 좋아지는지, 투자가 이어지는지, 네. 또 실제로 중국이 부동산이나 소비가 올해는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올해 2분기에 좀 검증 사항이고, 이 네. 과정에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금 박스에 갇힌 음.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실 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바닥을 봐야 내가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시점을 보게 네.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봤다는 얘기는 정말 네. 좋은 음. 오늘의 수확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네, 뭐 저희는 일단 주가가 반영한 게 보통 경기에 선행하니까 네. 일단 최악은 지났다. 그러니까 중국이 음. 뭐 아시는 제로 코로나, 또 이번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네. 2023, 24년에 중국이 드디어 이제 풀렸다, 제로 코로나 끝났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더 침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그 바닥에서 빠져나가는 산업이나 이제 부동산 이런 쪽이 좀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가요?